자, 수시 안정권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해 드릴게요. 수시 안정권이라는 걸 형성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 재수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1.8등급 남학생입니다. 남학생이 한 명 왔어요.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학부모님한테, 우리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고려대학교 학추를 지원하고자 하고요. 건국대학교를 안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건국대학교 안정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삑 잘못됐네요. 그죠? 건국대학교는 안정권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자,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건대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 교과로 학생을 뽑는 이 추천 전형이 뭘 보냐면 서류라는 부분을 봅니다. 근데 요 서류가요, 단순하게 봉사나 아니면 출결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경희대학교인데요. 경희대학교 교과는 작년에는 교과 100이 맞아요. 그러니까 점수 갖고 갔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학생부 교과 70%에 뭐가 들어가냐면 교과 종합평가 성적에 대한 30%가 들어가는데 요 30%가 뭐냐면 비교과입니다. 세부 능력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아이 세부 능력이라는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값이 나타나는 전형은 안정권이라는 부분을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이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안정권을 형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건국대학교도 경희대학교랑 똑같아요. 지금 어머님이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학교장 추천인데 교과가 70%가 들어가는데 서류 평가가 30이 들어갑니다. 이 서류 평가가 뭐처럼 평가를 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평가를 해요. 전공성도 볼 거고요. 어떤 학업에 대한 부분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30% 때문에 안정권이라는 걸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건국대학교는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성적 평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 드렸겠죠. 우리 아이가 정말로 정량적 평가를 하려면 수치를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건국대학교랑 경희대학교는 서류 평가가 들어가겠지만 정말로 수치로 100%를 뽑는 학교가 요 시점에 누가 있냐면 시립대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 1.8등급이면 입결을 분석해 봤을 때, 대학교 입결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합격선이 형성이 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친구를 서울시립대학교로 하여금 환산 점수를 내봤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 컨쇼 교과혁명인데 환산 점수를 해봤더니 975.63이 나와요. 975.63이 나오는데 이 친구 지금 화학, 신소재, 응용화학, 환경공학부, 그러니까 화학과 관련된 거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랬을 때 점수를 봤더니 좀 도전권 점수대가 979점에서 980점대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시립대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점수가 모자르네요. 단순 등급으로 봤을 때는 갈 수 있는 점수대가 형성될 수 있겠지만 환산 점수로 했더니 또 그렇지도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 전형이라는 거를 할 때는 단순한 등급뿐만 아니라 그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산 점수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기준점을 좀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서울시립대학교 1.8인데 환산 점수 돌리면 980점대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가능하겠지만 이 친구는 얘네 학교에서는 조금 더 점수를 높게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이 친구는 시립대학교가 안정권이 아니라면 어디까지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홍익대학교까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아마 답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등급 아이가 홍익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사실에 되게 많이 슬퍼하겠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의 라인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는 뭡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정성평가는 뭐가 되게 많이 포함이 되냐면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이의 학업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 단순 내신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수준을 보기 위한 편차나 그리고 아이들의 실력의 평균과 그리고 이수 단위 전공학업에 대한 점수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부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볼 거고요. 또 하나는 동아리나 비교과 수행평가를 통해서 전공적 합성이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점수화를 만들 거라는 거죠. 이런 게 정성평가입니다. 그러면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생활기록부를 어느 정도로 구성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정할 때 어떠한 수치적인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변수라는 값이 되게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를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변수라는 데이터 가격 때문에 안정권이라는 것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량평가를 하는 학교는 수치를 가지고 대학교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정성평가보다는 변수 가격이 낮게 형성됩니다. 정량평가도요, 변수가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뭐 경쟁률이라는 부분, 두 번째 그해 하필이면 우리 아이가 넣은 과에 좋은 등급 아이들이 몰려 들어왔나 봅니다. 일명 제가 벼락 맞았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요. 그런 경우가 죽어도 안 떨어지겠지 하고 넣어놨는데 그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걷다가 최저라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장 추천이라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학교를 가고자 하는데 학교 추천 인원에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평가에도 변수는 있지만 정성평가의 변수에 비하면 낮습니다. 정량적 평가가. 그러다 보니까 안정권을 형성하기 좋은 거는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가 훨씬 안정권 형성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정권을 구성할 때는 교과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100% 교과만 가지고 뽑는 대학교를 통해서 안정권을 형성하셔야지 좀 더 이제 합격률이 높아지고요. 그런 대학교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희대학교랑 건대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량평가의 교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서강대학교나 한양대학교나 그리고 중앙대학교 그리고 그 밑에 라인으로 시립대학교 그리고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동국대학교도 그 학교장 추천이 서류가 들어가는데 그 서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국대학교도 교과 전형 갖고 안정권 잡는다라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면서 평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안정권을 잡아야지 대학교를 떨어지지 않아요.